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떠난 지 15시간. 비행기 안에서 잠들었다가 깬 에밀리 존슨의 눈앞에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와, 정말 크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에밀리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시설에 그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테고 문화도 완전히 다를 텐데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런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만난길 안내 로봇들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물어보는 로봇의 모습에 미래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정말 기술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심사관님의 친절한 미소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에 공부하러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하시며 건네주신 따뜻한 인사에 여행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미국 공항의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짐을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 나거나 짐이 늦게 나오는 일이 없었고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내 안내판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미국 공항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주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디로 가세요?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봐 주시는 모습에 이미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감탄이 계속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열차, 정확한 시간표, 친절한 안내방송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기로 한 선택이 최고였구나 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웅장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조직력과 선진성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룸메이트인 민지와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미국에서 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떠듬거리며 자기소개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며 민지는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악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따뜻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오, 미국, 정말요? 저는 민지예요. 영어 조금 할 수 있어요. 민지의 깨진 영어와 제 서투른 한국어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휴대폰에 번역 앱을 켜놓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민지는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지훈, 수연, 태민 이렇게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에밀리, 이거 어떻게 말해요? 공부? 맞아요. 진짜 잘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발음하면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를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친구들은 정말 끈기 있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매일 저녁마다 시간을 내줬습니다. 에밀리 언니, 오늘은 뭐 배울까요? 하며 웃으면서 다가오는 모습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식당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쩔쩔맸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나타나서 천천히 주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불고기 하나 주세요. 불고기 하나 주세요. 완벽해요. 정말 잘하시네요. 식당 사장님도 제 서투른 한국어에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항상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요한 단어는 휴대폰에 적어서 보여주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도와주는 문화가 많지 않은데 한국 친구들의 배려심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제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에밀리, 이제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라는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한국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미국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했던 저는 한국 대학의 수업 분위기가 어떨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모두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옷차림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수님이 들어와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여러분, 앉으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교수님의 따뜻한 인사말에 학생들이 감사합니다 하며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교실 전체에 진지하고 집중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집중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두 노트북이나 노트를 꺼내놓고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분위기라니 미국 수업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학생들의 예의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손을 들고 교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교육 문화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미국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분위기네요.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이자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과 선배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수업 중간에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학생, 인사 한번 해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한국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제 서투른 한국어에도 학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제게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육 문화는 어떤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인상 깊어요.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스승을 공경하고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정신이 남아있지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 교육의 깊은 뿌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예절까지 함께 가르치는 한국 교육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 친구들이 저를 술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에밀리, 오늘 치킨이랑 맥주 어때요? 태민이의 제안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한국의 술 문화는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려줄게요. 민지의 말에 용기를 내어 첫 한국식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된 그날 밤은 제 한국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도 같이 해요. 규칙은 간단해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수건이라고 발음해서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편해지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야, 진짜 재밌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야라는 말을 쓰자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네요. 수연이의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배운 한국어들은 정말 생생했습니다. 대박! 진짜? 헐! 완전! 같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친구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신기해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떻게 이런 말까지 알아요? 친구들이 워낙 잘 가르쳐줘서요.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더욱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문법을 생각하느라 말이 버벅거렸는데 이날 밤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훈이가 저에게 한국의 술자리 예절을 가르쳐줬습니다. 어른분께는 두 손으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마실 때는 옆으로 돌아서서 마시고요. 이런 세세한 예절들을 배우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예절이 없어요? 아니요. 그냥 마음대로 마셔요. 하지만 한국 방식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한국 가요를 따라 부르며 발음 연습을 하는데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해줬습니다. 에밀리 정말 잘 불러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저는 친구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꿈과 고민,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술이 만들어주는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에밀리, 한국에 와서 어때요? 힘든 거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친구들과의 우정도 깊어졌고 한국의 술 문화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시작된 달의 수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차 문화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선화 선생님의 우아한 모습에 저는 단숨에 매료되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선생님의 모든 동작이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선생님께서 차를 우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물 온도 하나, 우리는 시간 하나까지 모든 것에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 한 잔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에밀리 학생, 직접 해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두 손으로 정중히 받들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담아 차를 대접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대충 종이컵에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차를 마시는 문화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으로 배운 것은 전통 예절이었습니다. 어른께 인사하는 방법, 앉는 자세, 걷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 말에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마음가짐이 더 소중하지요. 절하는 법을 배울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각도 하나까지 의미가 있고 상대방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인 예절 문화가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전통 공예 체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지로 부채를 만들면서 한국의 전통 기법을 배웠는데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을 느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복 입기 체험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보며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공주님 같아요. 함께 체험한 친구들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걷는 법을 배우며 옛날 한국 여성들의 우아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자연스럽게 마음가짐도 달라지네요. 저도 모르게 더 차분하고 단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전통문화 체험을 마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모습 뒤에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드디어 용기를 내어 대학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국 대학생처럼 혼자서 학식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학생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넓고 깨끗한 식당이라니. 미국 대학 식당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격이 맞나요? 한 끼 식사가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라니. 미국 대학에서는 한 끼에 $15는 기본이었는데 한국 학식의 저렴한 가격에 정말 놀랐습니다. 돈가스 정식 주세요. 이제는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돈가스 하나요. 많이 드세요. 미국 대학 식당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온정이었습니다. 받아든 식판을 보며 세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가스는 물론이고 밥, 반찬 여러 가지. 심지어 후식까지. 이 모든 게 7,000원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구성이면 최소 $20는 내야 했거든요.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어. 집에서 만든 것처럼 정성이 가득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돈가스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인이세요? 학식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제 대답에 그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공부하며 밥을 먹는 학생,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 떨며 먹는 학생들, 모두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물은 셀프예요. 옆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물을 떠오는 길에 식당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족하면 더 주세요. 하시며 또 한 번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정리하는 곳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시스템과 깨끗한 시설을 보며 정말 모든 것이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학식을 이용했습니다. 메뉴도 매일 바뀌고 맛도 정말 좋았거든요. 불고기 덮밥, 된장찌개, 비빔밥 등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 아주머니께서 제게 특별히 더 많이 퍼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고생 많이 하지? 많이 먹어야 건강해져. 하시며 밥을 수북하게 퍼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게다가 가족 같은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다니 한국 대학의 학생복지 정책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려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배려심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구나. 매일 학식을 먹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음식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달째, 저는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노선도를 보며 어디서 갈아타야 할지 몰라 헤맸었는데 지금은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첫 지하철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지하철이라니. 미국의 뉴욕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바닥은 물론이고 벽면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화장실까지 완벽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처음 사용할 때의 신기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친구가 설명해 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다른 결제 시스템을 써야 했거든요. 에밀리, 이거 보세요. 교통카드 하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확성이었습니다. 지하철이 1, 2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정시에 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거든요. 2분 후 열차가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정말 2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느꼈습니다. 이런 정확성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지하철 내부 시설에도 감탄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완벽하고 의자도 편안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석, 임산부석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보며 한국 사회의 배려 문화를 느꼈습니다. 버스 체험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언제 올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 올지 몰라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버스 내부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도 편하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정말 좋네요.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요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미국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겠어요. 심야 버스도 운행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대중교통이 다니다니, 24시간 운행하는 노선들을 보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 지하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 응. 너희도 꼭 한번 와봐. 한국 대중교통은 정말 세계 최고야. 지하철역마다 있는 편의시설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도 완벽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구나 하며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를 보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 저는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떠날 시간이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였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꿈까지 바뀌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어색하고 불안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난주 친구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촌의 삼겹살집에서 시작된 송별회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에밀리, 진짜 가는 거예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한국 생활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제 말에 친구들도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에밀리는 이제 우리 진짜 친구예요.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은 항상 가까이 있을 거예요. 하며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준비해준 깜짝 영상을 보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추억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처음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던 모습부터 마지막 한국어 발표 대회에서 1등을 한 모습까지 제 성장 과정이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어로 대박이라고 처음 말했을 때가 기억나요? 태민이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완전 한국 사람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기숙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높은 건물들의 불빛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가 처음 학식을 먹었던 식당, 저기가 친구들과 노래방 갔던 곳. 가장 아쉬웠던 것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서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봐야겠어요. 출국 당일 아침 친구들이 모두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에밀리, 미국 가서도 한국어 잊으면 안 돼요. 한국 음식 그리워지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꼭 다시 와요. 친구들의 마지막 인사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으며 입국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반반이었다면, 이제는 아쉬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웠어요. 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문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김치찌개를 먹고 매워서 물을 연신 마셨던 일,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일, 한국어 발표 때문에 밤새 연습했던 일들이 모두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에밀리,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엄마의 첫 마디였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아빠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을 바꾼 나라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가족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상이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예의와 배려,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외국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진짜 가치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의 아름다운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스페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